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딥러닝이란 뭐냐, 그래서 저 다변수 함수를 실제로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얘기를 하게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다변수 함수를 만들긴 할 건데 일단 러닝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조금 함수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 파라미터를 찾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앞에서 직선 가지고 모델을 맞출 때에는 기울기랑 이 y절편 같은 값을 여전히 바꾸면서 맞췄듯이 뭔가 입력과 아웃풋이 있을 때 이 옆에 들어가는 파라미터를 맞춰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력과 결과물이 잘 맞도록 수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표에 지금 이게 데이터들이 x1과 x2가 나오면 y가 뭐다라는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잘 가지고 시도를 해보면 A1은 3, A2는 2, A3는 1이라는 숫자를 넣어보면 이 위에 있는 4개의 데이터가 모두 다 일치됨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3, 2, 1 넣어보면 하나만 해볼까요? 맨 윗줄 해보면은 3 더하기 4 더하기 1 하면 8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복원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다른 데이터가 왔을 때 결과값이 뭐냐, 그래서 뭐 x1은 1.5, x2는 2.3일 때 예측값이 얼마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10.2로 나와 있을 텐데 10.1로 수정해 주시면 돼요. 여기도 실제로 계산해 보면 10.1로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약간 오타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를 잘 맞추면 앞으로 예측을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좀 다른 입력 데이터가 들어와도, 좀 복잡해 보이는 애가 들어와도 과정 자체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파라미터가 좀 무수히 많은 거죠. 예를 들면은 이 강아지나 뭐 뒤에 있는 무슨 사진인지 모르겠는데 뭐 고양이라고 해볼까요? 강아지 사진이 있고 고양이 사진이 있을 때 얘네들을 입력으로 받아서 결과물로 출력을 해서 클래스를 분류한다. 이거는 얼핏 들으면은 이게 왜 우리가 생각했던 다변수 함수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컴퓨터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미지라는 건 결국 픽셀별로 저장된 숫자들의 집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진이 실수에 3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 300만 개의 지금 데이터가 돼 있잖아요. 1000 곱하기 1000짜리 픽셀 이미지를 하면은 RGB 값 3개씩 있으니까 1000 곱하기 1000에 각각 픽셀별로 RGB 값 3개씩 해서 수 3개 300만 개로 이미지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수 300만 개를 받으면 맨 마지막 결과물은 모종의 블랙박스 같은 과정을 거쳐서 얘는 고양이입니다, 강아지입니다 하고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함수를 우리가 복원을 하려고 하는데, 맞추려고 하는데 복원을 한다는 게 파라미터들이 엄청 많아야 될 것 같죠. 일단 생각을 해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사진을 보면은 아, 얘는 강아지야 고양이다 하고 알 수 있는데,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이게 픽셀별로 숫자가 배당이 되고 거기서부터 뭔가가 된다는 건 알 수 있는데, 얘가 생겨먹은 모양을 모르니까 파라미터가 엄청나게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중간한 단순한 함수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한 1000만 개 정도의 파라미터를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1000만 개에 해당하는 변수를 일일이 다 맞추게 될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맞출지는 이제 뒤에 더 배울 거고. 그래서 딥러닝이라는 이유가 저 파라미터들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블럭이 있을 때 그 함수 블럭을 엄청나게 많이 쌓아요. 그래서 그림 보시면 깊게 내려가서 지금 한 10층 정도가 되어 있죠. 그래서 파라미터가 1000만 개다. 한 블럭 안에 파라미터가 외부에서 100만 개가 들어오는데 그 블럭이 연달아서 10개가 합성이 되면 파라미터가 1000만 개가 되고, 또 모양도 우리가 앞에서 해봤던 막 A1, X1 더하기 A2, X2 더하기 A3 이런 단순한 애가 아니라 좀 더 복잡한 애가 될 수도 있겠죠. 일단 변수부터가 좀 어마무시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서 복잡한 걸 표현해 보겠다 하는 게 딥러닝이라는 기본적인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뒤에 숫자 붙은 모델들이 있어요. 레지넷 18, 레지넷 50, 레지넷 152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각각 자기네들이 제시한 블럭을 몇 층 쌓았다라는 걸 보통 의미를 해요. 그래서 레지넷 152 같은 경우는 우리가 152층의 블럭을 쌓았다 하는 거죠. 엄청나게 딱 많겠죠. 물론 한 층에 속하는 파라미터들도 엄청나게 많고요. 그래서 저 파라미터를 이제 맞추는데 기본적인 블럭에 대해서 일단 먼저 봅시다. 그래서 신경망, 인공신경망이라는 게 사실 이 되게 좀 나온 개념은 옛날인데 계산이 실제로 잘 되지도 않고, 옛날에는 이제 컴퓨팅 파워가 약했으니까요. 계산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학습도 잘 안 되고 해서 좀 묻혀 있었어요. 그래서 개념 자체는 좀 단순해 보일 수도 있어요. 옛날에 나온 거라서.
뭐냐면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하는데 당연히 인공지능은 지능을 모방해서 만들려고 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능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제가 생물학 쪽은 많이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아직 인간의 지능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모른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신경은 어떻게 생겼는지 알거든요. 이거는 고등학교 정도 되면은 신경이 뭐 어떤 돌기가 어떻고 안에서 무슨 나트륨이나 칼륨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건 다 알아요. 그래서 개를 모방해서 신경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우리 뇌가 최소한 신경의 다발체인 건 아니까 우리도 신경을 모방해서 다발체로 쌓아보자 라는 생각이 처음에 나왔고요. 그래서 신경을 모방할 때 얘가 그러면은 어떤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뭔가 외부에 앞에 있는 신경으로부터 화학물질 같은 걸로 자극을 받으면 자기 내부에서 막 뭔가 처리를 해가지고 뭐 역치를 넘네 마네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그 다음 신경에다가 뭔가를 뿌리죠, 정보를. 그래서 자극이 외부로부터 받고 내부로 뭔가 거쳐서 이쪽으로 빼내는 과정이 있고, 얘를 그 모양 그대로 수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X1과 X2, X3라는 외부 자극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데이터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그게 있으면 모종의 처리를 거쳐서 출력으로 만들 건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단순한 처리가 뭐냐? W1, W2, W3 같은 걸 곱해서 이제 더하는 게 가장 단순한 처리로 보고요. 거기다가 뭔가 상수항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더하기 B를 해줘요. 그를 이제 바이어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편향이라고. 그리고 활성화 함수는 우리가 신경에서 나오는 역치 같은 개념을 해요. 역치가 일정 이상이면은 그걸 넘겨주는데 일정 이상이 안 되면 이게 끊어버리잖아요. 활성화 함수로 걔도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0 이상이면 1, 0보다 작으면 역치를 못 넘은 걸로 판단해서 컷.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이제 인공신경이라고 하고요. 얘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뭐 이런 식으로 쭉 얘기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W1, W2, W3가 파라미터, B가 파라미터, 그래서 웨이트랑 바이어스가 파라미터다라는 거랑 여기 나와 있는 활성화 함수를 시그마라는 걸로 표현하고 얘를 좀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개념인데, 기본적으로 이걸 전부 다 차례대로 계산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더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우린 신경 하나는 모델링 했잖아요. 얘를 다발로 쌓아야 뭔가 지능 비스무리한 애가 생길 수도 있겠죠. 우리가 신경을 여러 개 수십 개 쌓아가지고 뇌가 있듯이. 그래서 얘를 하나만 쌓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동그라미 하나가 오른쪽에 있는 그러니까 B1, B2, B3가 적혀 있는 동그라미 하나당 앞에 있는 신경 하나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X1, X2, X3라는 자극이 있을 때 이런 과정을 처리하는 신경이 일단 3개 정도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럼 벌써부터 파라미터가 아까 B가 지금 다 똑같은 걸로 되어 있는데 B1, B2, B3라고 되어 있는 게 맞겠죠. 그러면 총 12개의 파라미터가 되겠죠. 신경을 3개만 했는데도. 그리고 이 다음 과정으로도 똑같은 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근데 얘를 보시면 뭔가 구조가 되게 비슷해 보이지 않아요? 맨 위에 F1 봐봐요. W1I X1 XI 더하기 B. 두 번째 것도 봐요. 가운데 거 W2I XI 더하기 B. 구조가 되게 똑같죠? 비슷하게 생겼죠? 얘를 그래서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행렬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그냥 WX 더하기 B라는 걸로 한꺼번에 이어서 쓸 수가 있어요. 아까 F1과 F2, F3라는 결과물을 행렬로 이렇게 세로로 나열해서 쓴다 그랬잖아요. 가로는 데이터였고, 그래서 그 범위를 똑같이 그냥 행렬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W라는 이 행렬 변수 하나, 행렬 파라미터 하나, B라는 벡터 파라미터 하나,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 있고, 물론 내부적인 계산 그 과정은 모두 다 똑같기 때문에 전체 파라미터 개수는 앞에서 본 12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시그마는 그 성분별로 보통 곱해지는 게 아니라 적용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앞에 있던 활성화 함수, 역치를 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0과 1로 컷해버리는 함수는 이 행렬 곱을 따라서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 모든 성분별로 뭐 첫 번째 원소가 0보다 크면 1, 두 번째 원소는 0보다 작으면 0, 세 번째가 0보다 또 크면 1, 이런 식으로 다 적용이 돼서 다음 값으로 넘겨준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아래에 이제 선형 플러스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선형이 뭐다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행렬곱 WX 더하기 B 같은 꼴로 표시된 거를 선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특히 B가 없으면 F가 선형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B라는 Y절편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그냥 선형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저 활성화 함수가 그 역치 같은 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만약에 이 wx 플러스 b만을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활성화 함수 없이.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직선이라 생각해 봅시다. ax 플러스 b를 여러 번 합성해 봐요. ax 플러스 b에다가 또 뭔가 c를 곱하고 d를 더하고 1을 곱하고 f를 더하면 뭔가 복잡해 보일 수는 있는데 분배 법칙 다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x 앞에 뭔가 잔뜩 곱해져 있고 더하기 뒤에 뭔가 잔뜩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모양새는 x 앞에 뭐 곱해져 있고 뒤에 뭐 하나 더해져 있는 꼴이죠. 그래서 모양이 똑같아요. 아무리 이 과정을 반복해도. 근데 그러면 결국에는 직선을 아무리 합성해봤자 직선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앞에서 맨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 목표로 하는 함수, 강아지 픽셀 이미지를 봤을 때 이게 강아지다라는 함수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몰라요. 얘가 직선으로 될 가능성은 사실 없겠죠. 뭐 없겠죠.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복잡한 함수를 표현해야 되는데 그냥 얘네 wx 더하기 b만 가지고 하면은 아무리 쌓아도 더 이상 복잡한 모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복잡한 모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역치 같은 활성화 함수 0, 1 컷해주는 함수를 적용을 하고요. 얘가 하는 역할은 사실상 그게 전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역치를 하는 이런 위에 계단 함수 같은 모양뿐만이 아니라 얘를 조금 부드럽게 만든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걸 이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왜 시그모이드 함수는 마이너스 무한대 쪽으로 가면은 0으로 가고 플러스 무한대 쪽으로 가면 1로 가거든요. 그리고 그 중간 부분은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준 거죠. 끊어지지 않게. 그래서 그렇게 만든 이게 블럭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얘를 조금 변형한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라는 걸 이용하기도 해요. 얘의 특징은 시그모이드랑 모양이 비슷한데 한쪽 마이너스 무한대 끝으로 갈 때 마이너스 1이라는 값으로 가서 음수 정보를 얘기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렐루라고 음수를 아예 버려버리고 양수 부분에서는 그냥 그대로 통과시켜 주는 애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역치랑 약간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사실 우리가 신경 다발로 생각하면 신경 하나에서는 역치를 넘으면 원래 자극에 대한 반응이 똑같아야 되는데 그게 다발로 이루어져 있고 뭐 신경 하나하나마다 역치에 대한 수준이 달라가지고 사실 자극이 세지면 우리가 점점 느끼는 것도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개념을 구현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표현하면은 좀 장점이 되는 게 뒤에 미분 얘기가 나올 때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 있는 시그모이드보다 이렇게 양수 부분을 직선으로 표시하면 약간 장점이 있긴 있어요. 물론 이외에도 최근에도 활성화 함수를 뭐를 쓰는 게 낫다 하는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렐루를 약간 변형시킨 뭐 리키 렐루 아니면 엘루, 펠루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스위시라는 것도 있고 뭐 셀루, 겔루 굉장히 많이 나오곤 있는데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모두 이 wx 플러스 b 얘를 깨기 위해서 나온 거고 거기서 조금 변형이 되는 이유는 각각의 함수들이 이제 단점이 좀 있죠. 계단 함수는 그래프만 딱 봐도 알 수 있지만 끊어져 있고 그 사이 값을 못 가진다는 단점이 있고 시그모이드는 음수를 못 가진다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기울기가 끝으로 가면 좀 아예 0이 돼버리는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렐루는 그런 건 없는데 음수가 아예 무시되어 버리는 경향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단점들이 자기네 데이터에서는 크게 작용하더라. 그럴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활성화 함수를 조금 바꿨다. 이런 용도로 연구가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한 거에서 약간 느낌이 왔을 수도 있는데 어떤 함수를 쓰는 게 반드시 좋다라고 이야기는 못해요. 데이터에 따라서 이 장단점들이 어떤 장점은 크게 작용할 수도 있고 어떤 단점은 약하게 작용하고 반대로 얘가 좀 잘 나올 비슷한 데이터에서는 잘 나왔는데 우리 데이터의 형태가 조금 달라졌더니 여기선 무시되었던 단점이 갑자기 여기서 확 부상해가지고 적용이 잘 안 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를 다뤄야 할지는 여전히 사용하는 인간이 잘 정해주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저 블럭을 일단 우리는 하나 구상을 했어요. 시그마랑 F를 합성해서 WX 플러스 B의 활성화 함수를 하나 해주면 이제 한 층 한 거예요. 이 한 층을 수없이 많이 쌓으면 진짜 뭐 수없이 많이 쌓진 않겠지만 10층, 20층, 뭐 100층 아까 레지넷 같은 경우 152층 이렇게 쌓으면
그 전체적인 딥러닝 구조가 나오고 걔가 하나의 다변수 함수처럼, 왜냐면 인력으로 다변수가 들어오고 아웃풋도 뭔가 결과가 있으니까 하나의 다변수 함수처럼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블럭은 이제 그럼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의 블럭은 그냥 WX 플러스 B에 시그마 합성한 거고 얘를 무수히 쌓은 거다.